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중국 실크로드에 대한 이쪽 유럽, EU의 반격,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자, 중국의 오늘날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지난번 거를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시진핑 중국의 이 우두머리가 지난 100년간의 공산주의에 대한 실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중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목이 모택동은 집단살인자, 모택동은 집단을 살해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건 2014년 홀란드 출신의 사학가이면서 중국 연구하는 학자가 모택동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로 됐냐면은 모택동의 대굶주림, 부제는 중국에서의 집단 학살과 인간 실험, 괄호하고 1958년에서 1962년, 이때 큰 인민공사 또는 대약진이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일대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통 인민공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무슨 여기에 대해서 2014년 홀란드 학자가 썼고, 또 그거를 소개한 제가 애독하는 세계 디벨트지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여기 바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모택동은 집단 학살자다. 2014년 그 인민공사에서 나타난 지금 노동 현장도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2014년 하면 지금부터 한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아는가. 우리 고대 총장이었던 김상엽 교수도 모택동 사상을 연구하면서 인민공사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희생관계,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이런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다만 인민공사가 하나의 실패한, 그런 하나의 망상적인 하나의 실패 작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물론 실패한 거죠. 그러나 디코타 홀란드 학자는 그런 학구적인 그런 면도 여기 소설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공사,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냐. 4,500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500만입니다. 히틀러 경우는 800만이에요. 또 스탈린 경우는 한 1,000만이 넘습니다만은, 하여튼 스탈린은 스탈린대로,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모택동은 이번에 100주년을 기념을 한다 하면서 다시 모택동의 업적을 살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과거의 모택동이 이런 인민공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이건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최소한 다 알아야 되지 않나. 4,500만이 희생됐어요.
근데 이와 같은 4,500만이 어떻게 희생됐느냐. 이제 인민공사 혹은 대약진운동을 전개한 그 목적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루한 봉건주의적 사회체제에서 발달한 이런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것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흔히 공산주의 이론에서 막스가 말했던 말을 많이 인용하고 거의 다 사람들 되게 외는 문장입니다. 독일어로도 외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외운다고 봅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그것을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 성과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고 자기가 일한 만큼 그거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유명한 하나의 구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택동이 추구한 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이 인민공사 혹은 대약진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인민공사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약 2만 세대 가족들이 하나가 단위가 돼가지고 거의 군대식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제도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타가서 여성은 여성대로의 자기들의 일터 또는 세탁소는 세탁소의 공동 세탁소 완전히 가족에서 나와서 완전히 집단 생활에 단위별로의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이런 인민공사가 성공됐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통적으로 대가족대도적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각자 개개인이 여기서 탈피해서 각자 자기가 속한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하나의 군대 조직과 같은 집단 생활이죠. 하나의 사생활은 이제 금지되는 거죠. 어떠한 정신적인 종교적인 활동도 물론 금지되고 이런 식으로 대약진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모택동이. 자, 근데 여기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민공사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만 하나의 실패자겠죠. 자,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이 발표되니까 그동안 그래도 자기의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갖고 있었던 이 농민들이 야, 이게 우리가 다 토지도 뺏기고 모든 것이 공동생활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어떤 특별히 인민공사를 위해서 노동할 만한 그 사기가 조화됐죠.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많은 그 가축들을 그냥 일제히 다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민공사는 시작됩니다만은 이때 58년, 62년 이때가 중국의 그 곡물 생산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이 곡물 생산이 시원을 해야 앞으로 산업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기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수단들을 동독이나 소련에서 사와야 할 텐데 곡물 생산이 저하되고 수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하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농민들의 노동 이니셔티브가 노동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기가 또 조화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모택동이 생각한 것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강압적인 노동을 갖다가 하도록 이제 강요시킨 거죠. 강압적인 노동을 통해서도 인민공사를 갖다가 성공시켜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단 간문들이 앞장서면서 이
농민들을 강제로 탄압을 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디케테가 그 일일이 나열한 것을 보면은 그 잔인할 정도의 폭력 그 정책을 보느라면은 어떤 상례가 있는다면은 야만적 폭력으로 이제 이것을 컨트롤하는데 회초리 몽둥이로 일반 농민들을 다스리는 것은 보통이고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산 사람을 생마장하기도 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연못에 던지기도 하고 끓은 물로 사람들을 갖다가 태우기도 하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기까지 하고 오줌도 먹이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인분까지 먹도록 이렇게 잔인한 그 포갑 정치를 하면서 이 인민공사를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야만적인 포갑 노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디커테가 말하는 것처럼 4,500만의 희생자가 나타난 거예요. 4,500만의 희생자가. 자, 이 결과적으로는 이 인민공사가 결국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구상하기로 됐는데 이 디커테 이 학자는 모택동은 따지고 보면은 어떤 한 정부의 어떤 계획경제를 통한 어떤 실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혁명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이끌었다 이거죠. 혁명적인 사업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희생을 따르게 말하니고 이것도 모택동은 감수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66년 그 다음에 1970년 모택동이 죽었으나만 이때도 그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수상으로 있던 리차우츠를 이제 제거를 하죠. 그리고 홍위병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노인네들을 그냥 핍박하고 그냥 미안을 주고 그런 그 난동을 부린 거예요. 홍위병을 동원한 거예요. 자, 이런 그 인민공사도 그렇고 이 문화혁명 이때도 그렇고 모택동의 그 통치 방법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자기 적대 세력을 핍박하고 숙출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문화라는 명칭을 쓸 수 있어요?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70년 모택동 사망했죠. 인민공사 실패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 프랑크 디커테아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의 이름이 모택동의 대굶주림. 부제가 중국에서의 집단 학살과 인간 실험 1958년 그리고 1962년 괄호 닫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는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지 전 알고 싶고 만약에 이 책이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직급이라도 번역을 해서 중국 공산당 100년을 자랑하지만 과거의 모택동의 실적이 뭐며 어떤 일을 했는가? 왜 우리가 히틀러의 그 유대인 600만 학살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왜 스탈린의 그 공포 정치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는 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모택동에 이런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 모택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번역을 지금은 뭐 책만 나오면 그냥 내일 아침 정도 나올 정도인데 과연 이 책이 번역이 됐는지 제가 의심스럽고 만약에 이 책이 번역이 안 됐더라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국의 모택동 체제
시진핑이 추구하는 이 100년의 중국 공산당을 자랑하는 이 중국의 공산당 이 체제가 과연 국동의 평화를 갈고 오는지, 또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챙기는지, 우리 자유세계에서 사는 최소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과거에 4,500만의 중국 사람들을 학살한 모택동의 이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과 연결시켜서 중국 오늘날의 이 팽창 정책, 이걸 우리가 세계 평화라는 이런 원대한 목표하에서 우리는 중국을 잘 알아야 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북한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냐. 우리가 남북한의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중국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원동력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도 잘 알 필요 있지만 우리도 잘 알고, 우리에게 특히 제가 매일 강조합니다마는 한미동맹, 제가 보기엔 한국, 일본, 미국과의 특별 군사동맹을 좀 맺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의 통일이 되면 중국에도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저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모택동은 집단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